여러분 안녕. 오늘은 제 그 딸의 생일입니다. 그래서 오늘 오는 학생들한테는 요거 백설기 떡하고 요거를 이렇게 만들어서 주려고 합니다. 저는 해마다 제 딸 생일과 제 아들 생일에는 뭔가 이렇게 다른 거는 말고 이렇게 떡을 만들어서 애들에게 이렇게 줍니다. 그래가지고 오늘 아침에 진짜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또 오늘이 되기 전에도 뭐 이렇게 마트에 장 보러 가고 이렇게 애들 또 생일 잔치 하면은 이렇게 보내야 될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. 근데 저는 나이만 많지 잘 몰라가지고 이런 때가 되면 항상 긴장이 되고 걱정에 쌓여요. 그런데 이제 모든 걸 이제 다 하고 이제 차에 태워서 이렇게 보내고 나서 그제서야 이제 맥이 빠져가지고 이제 모든 걸 다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. 이거 다른 엄마들한테는 아무것도 아닌데 저는 진짜 힘들더라고요, 이런 게. 그래가지고 집에 있다가 집에 애들 이렇게 보내고 이렇게 생일 이런 것도 다 이제 물품도 다 보내고 맥이 빠져가지고 집에서 한숨 잤어요. 그리고 나서 일어나서 뭐 청소하고 이제 그러다가 이제 이렇게 나오게 되었는데 제 딸 이제 7세 이제 생일을 맞이해서 지나간 일들이 또 이렇게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면서 오늘은 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. 제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좀 힘을 내실 수 있는 분들은 누군가에게는 그러니까 단 한 명에게라도 뭐 제 이야기가 약간 힘이 될 수 있다면 좋을 텐데 말이죠. 저 같은 경우는 제 예전 그 유튜브 동영상에도 나왔겠지만, 이제 그 뭐 큰 대치동 이제 큰 학원에서 만 8년을 하고 나와서 이제 제 학원을 차렸는데 이제 이런 게 있어요. 저는 의리녀거든요. 의리녀. 그래가지고 이제 학원에 들어가면 이제 원장하고 같이 사인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절대로 학원을 그만뒀을 때 학원 근처에서 내 학원을 차리지 않는다 이런 조약이 있어. 그런데 그 조약을 어긴다고 해도 뭐 원장이 나를 뭐 고소 고발할 리도 없고 그렇게 많은 강사 중에 그렇게 안 하는 강사도 별로 없고 이제 이런 거예요. 그런데 몰라, 나는 뭐 의리녀니까. 그리고 나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굳이 이 동네에서 안 해도 나는 뭐 잘할 수 있다 뭐 이런 생각을 뭐 가졌었는지, 그러니까 그런 뒷말을 듣기가 싫었어. 나는 그런 뒷말을 그러니까 대부분의 강사들은 대치동에서 일하던 강사들은 대치동에서 자기 학원을 내거든. 뭐 그러면 인생 술술 풀리는 거야. 근데 나는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충분히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었고, 또 뒷말을 듣기도 싫었고, 그리고 또 뭐 수지가 학원을 시작하기에는 뭐 나쁘지 않은 동네였고,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시작을 했어요. 거기서 이제 시작을 했는데 잘 됐죠. 잘 됐어요. 근데 내가 머리를 쓴다는 게 어떻게 머리를 썼냐면 이렇게 밑에 강사들을 둔 게 아니라 보조 강사들만 구했어요. 그러니까 그때는 체력이 이제 됐으니까 2시서부터 밤 10시까지 그러니까 8시간을 하루에 스트레이트로 내 타임을 이제 한 거예요. 내 타임을 하고 살았는데 뭐 그렇게 체력적으로 딸리지도 않았고, 그래서 뭐 학원에서 잡일 해주고 뭐 애들 테스트 남은 거 뭐 봐주고 뭐 이런 그냥 그런. 그래서 대학생들 그때 수지에서 죽전이 그렇게 멀지 않은 거리였는데 죽전에는 단국대가 있습니다. 단국대. 그래서 거기 학생들을 상대로 이렇게 뭐 보조 강사 구하기가 어렵지는 않았어요.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보조 강사를 구해가지고
이렇게 했는데 보조 강사들 뭐 월급 뭐 많이나 받습니까? 시간당 찍 줘봐야 한 10,000원 정도 주면서 학원에서 뭐 이렇게 뭐 학원 업무 보고 뭐 만들어라 그러면 만들고 뭐 복사해라 그러면 복사하고 뭐 애들 뭐 재시험 봐라 그러면 봐주고 뭐 이런 거죠.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면서 살았어요. 그렇게 하면서 살았는데 이제 강사를 퍼센티지제로 뭐 구해서 돈을 준 것도 아니고 보조 강사 시간당 10,000원 주는 보조 강사 한두 명 구해가지고 그냥 거의 90% 이상 이제 제가 도맡아서 그때는 이제 체력도 되고 이제 했으니까 그때는 싱글이었죠. 예, 그렇게 사니까 좋더라고요. 한 몇 달 지나니까 뭐 이것저것 다 주고도 뭐 한 달에 통장에 1,000만 원 이상은 그냥 남고 한 1,500만 원 정도는 그냥 통장에 쌓이고 뭐 이러니까 뭐 괜찮더라고요, 인생이. 그러니까 그렇게 한 4년 정도 갔다가 이제 큰 일이 하나 발생을 하는 게 이제 엄마가 암 말기 진단을 받으셔가지고 그때서부터는 이제 비극이 시작되는 거예요. 그런데 이런 게 있잖아요. 비극이 시작될 때 다른 것도 비극이 돼.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때 제가 그 데리고 있었던 보조 강사들 2명이 정말 3년 동안 정말 잘해준 보조 강사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은 지금 의사고 한 명은 그 판교 그쪽에서 IT 기업 제법 큰 기업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. 그만큼 그 보조 강사들이 정말 실력이 있고 유능한 그런 사람들이었어요. 그런 학생들이었죠. 예. 선생님들이 데리고 있는 보조 강사 중에 저기 서울 삼성병원의 의사가 된 그런 보조 강사들이 혹시 있나요? 그러니까 제가 데리고 있었던 그 보조 강사 중에 한 명이 그랬다니까요. 그러니까 이 2명을 데리고 했을 때는 정말 아이들도 이 보조 강사들을 너무너무 좋아하고 인생이 그냥 핀 거죠. 돈을 많이 주지도 않은데 너무너무 잘 되고 막 이렇게. 그런데 이게 나쁜 운은 결코 혼자 오지 않는다고 이 보조 강사들이 이제는 취업이 돼가지고 한 명은 취업이 돼서 나가고 또 한 명은 열심히 공부해야 된다고 이제 더 이상 아르바이트는 못 하겠다고 하고 그리고 이제 나갔거든요. 그 이후로 뽑은 사람들이 다 이상한 사람들, 정신병자 아니면은 뭐 그런 사람들, 정말 책임감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들어왔고, 나는 이 2명을 막 고심을 해서 뽑은 게 아니라 그냥 뭐 알바 천국 보고 와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좋은 그런 선생님이 들어와 줬기 때문에 그 이후에도 그냥 그렇게 뽑는 줄 알았어요. 근데 이제 선생님들, 뭐 보조 강사들 이런 사람들도 정말 어처구니 없는 사람들이 들어오고 또 엄마가 또 그 지경이니까 나는 또 혼자 엄마를 돌보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동생이 하나 있었는데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그런 동생이었어요. 남동생이었는데 아무튼 그래서 엄마가 이제 암 말기니까 엄마를 또 이렇게 해줘야 되고 그런 와중에 학원은 소홀하게 되고 그러니까 한 3개월 정도는 기다려주는데 그 이후서부터 빠지더라고요. 빠지는 게 이제 고등부부터 빠지기 시작하더라고요. 고등부부터. 예. 그래서 이제 학원은 이제 쇠락의 길로 들어선 거죠. 그래서 뭐 엄마 돌아가시고 근데 엄마가 돌아가시기 한 6개월 5개월 전쯤에 저는 이제 결혼을 했고 엄마 돌아가시고 그 이후에는 이제 엄마가 돌아가셔서 이제 학원을 다시 열심히 할 그런 것도 있었지만 제가 2번을 유산을 하게 됩니다. 그러니까 이제는 그 쇼크에 또 쇼크 뭐 이런 게 돼가지고 결국은요 학원을 이제 그 팔고 집에 이제 들어 앉았는데 제가 이제 이 퇴촌으로 이사를 하게 된 계기도 원래 퇴촌에 살면서 이제 그 수지를 다녔었는데 맨 처음에는 퇴촌 집값이나 수지 집값이나 비슷비슷했어요. 비슷비슷했는데 나는 그 동네에 살면서
그 동네에서 사업하고 싶지는 않더라고요.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좀 젊고 좀 어려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어딜 가나 학부형들을 마주치는 게 싫었어. 그러니까 마트를 가도 마주치고 뭐 동네 목욕탕을 가도 마주치고 뭐 이런 게 싫었어. 이런 게 그런 상태가 싫었어.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 수지에서 산 게 아니라 경기도 광주에서 이제 살게 되는 거죠. 그렇게 해서 이제 집에서 그때는 정말 세상 이렇게 불쌍한 애가 어딨어. 학원 다 망했지. 엄마 돌아가셨지. 애는 2번이나 유산을 했지. 나는 이 세상에서 정말 나보다 더 그 무렵에 약간 그런 것도 왔었어요. 어떤 것도 왔었냐면 이런 우울증 증상. 아침에 일어나면 정말 내 마음속에 먹구름이 잔뜩 낀 것 같고 세상 살고 싶지도 않고 뭐 이런 요런 거 요런 느낌. 그래서 더 이상은 학원을 운영을 할 수가 없어서 여기서 1년간을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쉽니다. 근데 그렇게 1년간 아무것도 안 하고 쉬는 때가 내 인생을 통틀어서 없었던 것 같아요. 계속 학교 다니고 학교에서 졸업하기도 전에 뭐 입사하고 뭐 이렇게 그러니까 평생을 쉬면서 살아본 적이 없었는데 그때 처음으로 쉼이라는 걸 가져요. 네, 그때 처음으로. 그래서 이제 그때 너무너무 인생이 우울하고 뭐 이래서 이제 성경을 이제 봤는데 성경을 보고 그랬는데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은 게 성경에 뭐가 나와 있었냐면 그러니까 그때는 내 삶이 너무나 우울하고 그러니까 성경이 막 땡기더라고요. 그래서 막 미친 듯이 성경을 읽었는데 이사야인가 그쯤에서 어떤 문구가 쓰여져 있냐면 아들 딸을 다 잃은 어떤 엄마가 정말 아들 딸 다 잃고 머리가 막 대머리가 된 너무나 신경을 쓰고 막 너무나 고생을 한 이 엄마가 머리는 대머리가 된 이런 엄마가 있었는데 어느덧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서 이제 세월을 이제 보낸 거예요. 그렇게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이제 사는 어떤 여자가 있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세월을 보내다가 어느덧 주위를 둘러보니까 그 여자가 주위를 둘러보면서 무슨 말을 하냐면 이 집이 너무 좁다. 그러니까 이 집에 내 아들 딸들이 너무나 많아서 이 집이 너무 좁구나.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가야겠어. 이런 말을 한다는 거예요. 이런 말을. 그래서 그런 문구를 이렇게 봤는데 그게 내 심장에 완전히 박혔어. 완전히. 그러면서 그때는 내 인생이 다시 좋아질 거라는 그런 그 기미는 하나도 보이지 않았죠. 나는 그냥 절망 그 자체에서 그냥 목숨 붙어서 살아있는 그런 존재였는데 그 성경을 읽으면서 그 부분이 내 마음속에 완전히 꽂혀가지고 그날 하루 종일 울었어. 그날 하루 종일 울었어. 그런데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성경으로 이제 위로를 받고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때 그 미국 영화 같은 거 드라마 같은 거를 보고 있었는데 그냥 우울하니까 그냥 TV를 그냥 틀어 놓은 거야. 약간 TV를 보려고 틀어 놓은 게 아니라 우울하니까 그냥 TV를 틀어 놓은 거라고. 근데 거기서 뭐라 하냐면 그 대화에서 그 주인공이 I'll give you a second chance 라는 말을 하는 거야. 근데 그게 그 내용이 어떤 건지도 몰랐는데 그게 완전히 나한테 꽂힌 거야. 그 대사가. 근데 너무나 웃기지? 그거는 그냥 미국 영화였으니까 그런 말을 한 거잖아. 근데 그 이후로 또 하루 이틀 지났는데 한국 드라마 같은 걸 봤거든? 근데 한국 드라마를 봤는데 그 한국 사람이잖아. 근데 한국 사람인데 그 주인공이 말을 하는 거야. 내가 너에게 세컨 찬스를 줄게. 이렇게 말을 하는 거야. 그래서 또 한 번 또 이게 마음에 와 닿는 거지. 그래서 그때 뭐 믿지 않는 사람들이면 그걸 그냥 지나칠 수 있었는데 나는 그게
나한테 하는 말인 것 같더라고. 누군가가 하나님이 나에게 말을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강하게 받았거든. 그래가지고 뭐 그렇게 이제 살다가 이제 6, 7년이 흐른 거예요. 6, 7년이 흘렀는데 지금 나는 뭐야? 진짜 그 성경의 그 말 그대로 어느 날은 정말 내 딸하고 아들 친구들이 놀러 와가지고 이렇게 있는데, 와, 집이 좁다, 복층으로 이사를 가고 싶다, 뭐 이런 말을 하는 내 자신을 발견했어. 그러니까 내 자신이 그 속에 있는, 그 성경 속에 있는 그 여자와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걸 발견을 하고, 그때도 너무 감사가 그냥 절로 넘치더라고. 그래서 너무나 감사하다고 막 일기도 쓰고 막 이랬었거든. 아무튼 이게 나의 그 스토리예요, 스토리. 그리고 또 여기가 퇴촌이라는 곳인데, 나하고 별로 이렇게 친하지도 않은 사람인데 나한테 그러는 거야. 그러니까 예전에 내가 정말 그렇게 막 내 상황이 진짜 땅바닥을 쳤을 때, 그때 만난 어떤 그 아줌마가 그러는 거야. 나보고 뭐라 하냐면, 여기가 왜 퇴촌인 줄 알아? 여기 들어오는 사람들은 다 망해가지고 나갈 때 침을 뱉고 나간다고 퇴촌이라고 나한테 말을 하는 거야. 근데 그게 얼마나 악마같이 들리고 내 목을 옥죄는 듯한 그런 소리로 들렸는지, 그 말이 내 뇌리에서 하나의 쇼크처럼 다가와가지고 이게 잊혀지지가 않더라고. 그래서 내가 어떻게 했는지 알아? 그 다음날부터 새벽 기도를 다녔어요. 새벽 기도를 한 2년 정도 다녔나 봐. 새벽 기도를. 그러니까 나는 믿었거든. 뭘 믿었냐면, 예수를 믿는 사람한테는 그런 것들이 다 그냥 지나가는, 어떤 영향력을 발휘하지 않고 다 그냥 지나가는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. 그래서 그 소리를 듣는 순간 멘탈이 흔들려가지고, 와, 진짜 내 인생이 완전 끝날 것 같고 막 그러니까 완전히 그런 사람들이 있어. 그러니까 이렇게 주위에 어떤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할 때도 정말 그게 영향력을 발휘할 때가 있거든. 그러니까 자기 마음을 정말 잘 붙잡고 사는 것도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. 그래가지고 그때 막 새벽 기도를 가고 그랬는데, 새벽 기도를 가고 막 성경을 읽고, 그러니까 새벽 기도를 갔다 오면 벌써 뭐 날이 밝고 뭐 다시 잘 수는 없잖아. 그러니까 운동을 하고 뭐 이러고 또 뭐 운동을 하고 뭘 배우고 뭐 이러다 보니까 진짜 이 나의 땅바닥을 쳤던 이 마음이 점점 이렇게 좋은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올라오더라고. 아무튼 그래서 나는 여기서 평안을 찾았고, 나의 지금 상태가 어떠냐면, 난 진짜 이보다 더 좋을 순 없다, 뭐 이런 상태지. 이보다 더 좋을 순 없다, 이런 상태고, 뭐 어떻게 무슨 말을 하겠어. 내 지금 이 상황에서 뭔가를 주님께 더 달라고 하면은 그거는 진짜 안 될 일이지. 난 지금 여기서 너무나 행복하고, 우리 진짜 딸과 아들은 너무나 잘 자라고 있고, 엄마는 좀 부족하지만 너무나 잘 자라고 있고, 학원은 좀 안 되지. 안 되는데 이게 너무 덩치가 적다 보니까 나갈 돈이 별로 없어요. 나갈 돈이 없어. 그리고 학원 월세야 당연히 나오지. 여기에서 학원 월세가 안 나오겠냐. 학원 월세를 낼 뿐만 아니라 그 이외에도 몇백은 챙겨갈 수 있으니까 그게 얼마나 고마운 거야. 그러면 내가 이렇게 어린 자식을 둔 사람인데, 왕년에 뭐 돈 1,000만 원 이상 벌었던 것처럼 그거를 원할 수는 없는 거잖아. 또 누군가가 그 돈을 준다고 해도 싫어. 왜냐하면 그 돈만큼 일을 해야 될 거 아니야. 난 그게 싫다니까. 그러니까 나는 지금 애들이 별로 없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행복하다고. 아무튼 그래서 혹시 오늘 이 시간에 인생의 약간 나쁜 그런 어두운 터널을
지나가고 있으신 사람 중에서도 학원인이 계시다면 그분께 제가 약간의 위로가 돼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아무튼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다. 오늘 예나야 생일 축하한다.